지역의 뉴스 속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인 뉴스 인터넷 신문입니다. D2뉴스24의 류호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야구 시즌이 됐는데 지난 주말 시범 경기를 유료로 바꿨는데도 표가 매진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하고 그제죠. 7일과 8일 대전구장이 매진됐는데 예매하신 분만도 한 8,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첫날 같은 경우는 5회 넘어가면서 한박구장 13,000석이 가득 메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시범 경기는 지난 99년까지는 유료로 받다가요. 이후로 이제 무료로 관중을 받았는데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한화하고 그 NC 다이노스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면서 15년 만에 이 시범 경기라도 이 주말 경기 안에서 유료를 결정했는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 주말 입장 요금의 정규 시즌의 30%를 내고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예. 이런 열기는 그만큼 기대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우선 김성근 감독하고요. 또 달라진 이 한화 선수단에 대한 기대감, 이것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화 같은 경우는 지난 2009년도 최하위를 시작해서 최근 6년간 5차례 꼴찌 수모를 당했는데요. 김성근 감독 부임 이후에 팬들의 기대가 달라졌고 특히 지난 겨울을 혹독하게 지역 훈련을 이겨냈고 또 이 시범 경기에서 팬들의 기대에 맞는 경기력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이 대전 야구의 봄은 정규 시즌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한화 그 출발 분위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지금 1승 1패로 LG하고 나눠 가졌는데 순조롭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와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한화 김성근 감독 같은 경우는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정규 시즌에 대비해서 아직은 팀 전력을 좀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은 공수 양면에서 좀 깔끔한 플레이를 보였다고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 특히 3루수의 주현상이라든지 포수 지성준 또 투수의 김민우, 허유강 이런 신예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도 어제 경기가 끝난 다음에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잘 던졌고 특히 신인들의 이 활약이 좋았다 하면서 팀이 지금 어쨌든 분위기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본 경기의 30%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는데 이틀 관중 수입이 8천만 원을 넘어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축구 쪽은 대전 시티즌 일부 리그 복귀전에서 고배를 마셨죠. 네, 우선은 몸이 좀 덜 풀렸는지 우선 K리그 복귀전 개막전에서 부산 아이파크에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효 슈팅 수도 좀 제대로 기록하지 못했고 또 시종이 끌려가는 분위기였는데 아무튼 전문가들은 이 조직력이나 어떻게 보면은 이 용병들의 훈련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다만 이 풍부한 잔류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날카로운 공격력이 살아난다면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기대감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천안시가 세계 100대 도시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제가 한 컨설팅 업체가 선정한 거라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그렇죠. 천안시가 이걸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썼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영 컨설트 업체인 그 머셔라는 회사가 최근에 2015 세계 주요 도시 주재원 삶의 질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천안이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는 세 번째고요. 서울이 세계적으로는 세울이 72위, 부산이 92위를 차지했고 여기에 천안이 98위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천안은 사실 작년에도 이 98위에 선정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2년 연속 이 100위 안에 들어간 결과가 나온 것이 천안시가 2년 동안 4억 5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좀 빛바랜 영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법도 한데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우선 천안시 측 설명을 보면요. 조사 용역비 등으로 지난해 우선 3억 8,800만 원이 지불이 됐고
올해 4,200만 원 지불해서 모두 4억 3천만 원을 머셔사에다가 지급을 했고요. 또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해서 사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한 3,600만 원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세계 100대 도시에 들어간 기록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이 평가를 위해서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하고요. 국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유일하게 천안이 이 머셔사에다가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결국 돈 주고 100대사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대전이나 대구, 광주 등의 도시 이름은 없고 천안이 100위에 들어가서 좀 이상하다 싶어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천안시로서는 좀 머쓱하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네, 우선 천안시 측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 컨설트 업체한테다가 조사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 평가 결과로 조사 비용의 수백 배에 달하는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다국적 기업들이 직원들을 외국에 파견할 때 머셔의 이 삶의 질 보고서를 많이 참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천안의 브랜드 가치가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금은 이 어떻게 보면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납득이 왜 안 되냐면요. 네네. 경영 컨설팅 업체에 조사 비용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천안시의 발상이, 그럼 서울이나 부산은 왜 그 돈을 내지 않았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죠. 아무튼 이번에 이 천안 같은 경우가 이 100대 도시 들어간다는 것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자치단체 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약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 봤을 때 좀 씁쓸합니다. 공중보건 쪽 소식인데 천안의 다른 소식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집단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인데요. 천안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서북보건소에 따르면 두정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요, 신생아 6명이 집단으로 이 RS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지난 5일까지 해서 11명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신생아 7명이 지금 폐렴 증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가운데 2명은 여전히 지금 격리치료 중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볍게 볼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RS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위생 상태가 불량할 때 면역력이 약한 1살 미만의 신생아들이 주로 걸리는 것인데요. 뭐 콧물이라든지 발열, 기침, 이런 감기 증세를 보이는데 심하면은 이 폐렴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특히 미숙아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은 입원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중환자실 치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조리원은 어떻게 됐죠? 네, 우선 지난 5일날 산모와 신생아들을 모두 퇴소시킨 다음에 우선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보건당국은 모자 보건법에 따라서 우선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런 방침이지만은 산모들 사이에서는 이게 너무 선빵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에다가 소독 증명서만 내면은 다시 영업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다 보니까 산모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다양한 소식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투뉴스 24의 류호진 대표였습니다. 네,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실업계 고졸 신화가 대학 강단에 선다, 이런 이준배 씨 뉴스가 오늘 많이 사람들 안에 실려 있는데요. 이준배 JBL 대표신데, 이분이 그 대전 출신의 고졸 신화를 쓴 주인공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배재대가 이번 학기에 객원 교수로 임용을 해서요, 교양 과목인 직업의 탐색과 자기개발 및 취업 전략, 이런 특강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준배 사장은 이 충남 기계공고를 졸업했는데요. 이 재학생 시절인 86년도에 기능대회 은메달을 차지했었고, 88년도에 전국대회에서도 은메달을 땄었다고 합니다. 기계 제도 부문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였는데요. 졸업한 뒤에 금성계전, 현재 이제 LS 산전인데, 금성계전에 입사를 해서 사출 및 제품 설계 엔지니어로 한 10년간 근무를 하다가
99년도 종잣돈 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설계를 기업들에게 설계를 대신해주는 기업형 연구소 형태인 이 주식회사 JBL을 설립을 해서요. 기계 설계 분야에 전념을 해왔는데 매출 규모가 한 100억 정도 지금 달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준배 사장은 국무조정실이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서 제작하는 홍보 동영상에 모델로도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각을 보여주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고 있네요.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리면요. 지주회사 전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존이 엊그제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의 장성원 씨를 취임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장성원 대표이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는데 지난 2008년부터 골프존에서 경영총괄 COO로서의 어떤 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제2의 골프존 신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각오를 보였다고 하네요. 대전 상공회의소 선거가 지금 D-2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승기 잡기를 위해서 손종현 현 회장하고 박희원 이 도전자와의 팽팽한 지금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올라와 있네요. 윤승현 한남대 컨벤션 호텔 경영학과 교수가 한국 컨벤션 학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소식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플러스 뉴스 마치겠습니다.